나는 매일 밤 창문을 연다. 대동강에서 불어오는 물냄새와 콘크리트, 냄새가 섞인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루가 시작된다. 낮의 평양은 언제나 질서정연하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사람들, 정해진 표정, 정해진 구호. 하지만 밤의 평양은 다르다. 어둠은 소리를 숨겨주고 침묵은 생각을 키워준다. 나는 침대 밑에서 작은 라디오를 꺼낸다. 손바닥만 한 크기, 테이프로 여러 번 감아 흔적을 지웠다. 이게 들키면 나는 끝이다. 아니, 끝이라는 말조차 사치일지 모른다. 주파수를 천천히 돌린다. 치직 치지직. 잡음 속에서 가느다란 숨결 같은 소리가 새어나온다. 처음엔 음악인지 사람 목소리인지도 구분이 안 된다. 하지만 나는 안다. 이 잡음 너머에 내가 모르는 세상이 있다는 걸. 속으로. 저 소리는 지금 어디에서 오는 걸까? 서울일까? 부산일까? 아니면 내가 한 번도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도시일까? 이 생각을 할 때마다 가슴이 묘하게 조여온다. 마치 내가 살고 있는 이 방이 갑자기 너무 작아진 것처럼. 창밖을 바라본다. 대동강 위에 비친 가로등 불빛이 물결에 일그러진다. 저 빛처럼 나도 어딘가로 흘러갈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민호. 문 밖에서 낮게 부르는 목소리. 지수다. 나는 라디오를 재빨리 끄고 침대 밑으로 밀어넣는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다. 아무리 익숙해도 이 순간만큼은 항상 긴장된다. 문을 열자 지수가 서 있다. 검은 외투, 목도리로 얼굴 절반을 가린 채 눈만 반짝인다. 오늘 늦네. 내가 말하자 지수는 짧게 웃는다. 장마당이 시끄러웠어. 메뚜기 장꾼들 때문에 단속이 한바탕이었거든.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지수는 항상 그 세계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낸다. 마치 위험이라는 개념이 없는 사람처럼. 속으로. 이 아이는 왜 이렇게 두려움이 없을까? 우리는 조심스럽게 불을 끄고 창가에 나란히 앉는다. 밖에서는 경비 순찰 발소리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반복된다. 오늘도 들었어? 지수가 작은 목소리로 묻는다. 조금.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전부 말하지도 않는다. 지수는 내 표정을 읽는데 능하다.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말한다. 언젠가는 직접 볼 수 있을까? 내가 듣는 그 세상. 나는 대답하지 못한다. 속으로. 그 세상은 나에게 희망일까? 아니면 더 큰 고통일까? 지수는 창밖을 바라본다. 그 눈동자에는 늘 어딘가를 찾는 사람의 그림자가 있다. 오빠도 어쩌면 거기 있을지도 몰라. 그 이름이 나오면 공기가 무거워진다. 지수의 오빠. 사라진 사람. 아무도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는 존재. 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지수의 소매를 잡는다. 차가운 천 너머로 체온이 느껴진다. 우린 찾을 수 있을 거야. 그 말이 위로인지 스스로에게 하는 주문인지 나도 모른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울린다. 짧고 날카로운 소리. 지수의 눈이 순간 굳는다. 보이부야. 우리는 숨을 죽인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호흡만 들린다. 속으로. 이 도시에서 조용히 살아간다는 건 늘 들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나는 안다.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걸. 라디오의 주파수처럼 지수와 나의 삶도 이미 금지된 방향으로 맞춰져 있었다는 걸. 장마당에 들어설 때마다 나는 항상 숨을 한 번 고른다. 이곳은 평양이면서 동시에 평양이 아니다. 국가의 질서가 가장 느슨해지는 곳, 사람들의 눈빛이 가장 솔직해지는 곳, 그리고 가장 많은 거짓말이 오가는 곳. 천막 사이로 김이 피어오른다. 옥수수죽 냄새, 기름에 튀긴 과자 냄새, 오래된 천의 먼지 냄새가 뒤섞인다. 사람들의 목소리는 낮고 빠르다. 누가 듣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지수는 자연스럽게 사람들 틈으로 스며든다. 외투 속에서 작은 종이봉투를 꺼낸다. 사탕가루다. 겉으로 보면 그냥 설탕처럼 보인다. 오늘 물건 좋아요.
지수가 웃으며 말한다. 나는 한 발짝 뒤에서 주변을 살핀다. 누군가 우리를 오래 바라보지 않는지, 동선이 겹치지 않는지, 보이부 특유의 굳은 걸음걸이가 없는지. 속으로. 여긴 전쟁터야. 총성만 없을 뿐이지. 지수가 사탕가루를 건네는 순간 상대방이 고개를 살짝 끄덕인다. 그게 신호다. 비단길. 남쪽 드라마가 담긴 USB, 영화, 음악. 작고 얇은 플라스틱 조각 하나가 사람의 세계관을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다. 우리는 곧바로 자리를 뜬다. 메뚜기 장군들처럼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이 생존이다. 골목 안쪽으로 접어들자 지수가 낮게 속삭인다. 오늘은 물량이 많아. 단속도 심해.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나눠서 움직이자. 지수는 잠시 나를 본다. 말없이 내 손등을 가볍게 누른다. 그 짧은 접촉이 이상하게 오래 남는다. 속으로. 이 아이를 위험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건 나다. 나는 골목 반대편으로 걸음을 옮긴다. 바닥에 얼음이 얇게 갈라지며 미끄러운 소리를 낸다. 주머니 속 USB의 감촉이 손끝에 느껴진다. 작은 무게, 하지만 너무 큰 의미. 골목 끝에서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온다. 순간 심장이 목까지 튀어오른다. 괜찮소? 중년의 남자다. 눈동자가 빠르게 흔들린다. 메뚜기요? 그가 낮게 묻는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인다. 그는 내 손에 작은 종이봉투를 쥐어준다. 다음 골목, 왼쪽 세 번째 문. 그 말만 남기고 사라진다. 속으로. 이 도시에는 이름 없는 사람들이 만든 또 다른 지도들이 있다. 약속된 문 앞에 섰을 때 나는 숨을 고른다. 문을 2번, 아주 약하게 두드린다. 안에서 걸쇠 소리가 난다. 문이 반쯤 열린다. 어두운 방 안, 희미한 전구 불빛. 젊은 남자가 나를 바라본다. 비단길.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USB를 건넨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마치 금을 만지는 사람처럼 조심스럽다. 조심히 보시오. 그가 말한다. 이거 한번 보면 다시 돌아가기 힘들 거요. 나는 그 말을 이해한다. 나 역시 처음 라디오를 들었을 때 다시는 이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었다. 거래는 빠르게 끝난다. 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방향을 바꾼다. 절대 같은 길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때 멀리서 들려오는 구두 소리. 딱딱하다. 규칙적이다. 보이부다. 등골이 차갑게 식는다. 속으로. 지금 뛰면 눈에 띈다. 멈추면 더 위험하다.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걸음을 늦춘다. 고개를 숙이고 바닥만 본다. 검은 코트 2명이 골목 입구를 막는다. 눈빛이 날카롭다. 어디서 왔나? 한 명이 묻는다. 친척 집에서. 말끝이 떨리지 않도록 힘을 준다. 그의 시선이 내 주머니를 스친다. 나는 숨을 멈춘다. 잠시의 정적. 가라. 나는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지나친다. 5걸음, 10걸음, 20걸음. 골목을 벗어나자 숨이 터져나온다. 속으로. 오늘도 살아남았다. 하지만 안도는 오래가지 않는다. 지수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약속한 시간은 이미 지났다. 나는 다시 장마당 쪽을 바라본다. 사람들의 움직임이 어수선해졌다. 누군가 급하게 뛰고 누군가는 몸을 숨긴다.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조인다. 속으로. 설마. 나는 발걸음을 되돌린다.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몸이 먼저 움직인다. 사람들 사이에서 지수의 목도리를 발견했을 때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다. 그녀는 보이부 요원 둘 사이에 서 있다. 얼굴은 침착하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나는 숨을 죽이고 기둥 뒤에 몸을 숨긴다. 속으로. 지금 나서면 둘 다 끝이다. 지수의 시선이 잠깐 내 쪽을 스친다. 아주 잠깐 눈이 마주친다. 그 눈빛에는 말이 없다. 하지만 나는 안다. 오지 마. 나는 주먹을 꽉 쥔다.
손바닥에 손톱이 박힌다. 그녀는 결국 끌려간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다. 대동강 쪽에서 불어오는 찬 바람이 얼굴을 때린다. 속으로. 비단길은 발자국을 남기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에는 깊은 자국을 남긴다. 그날 밤 나는 라디오를 켜지 못했다. 잡음조차 들을 용기가 없었다. 지수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로 장마당에는 발을 들이지 않았다. 사람들의 목소리만 떠올려도 가슴이 답답해졌다. 지수가 끌려가던 장면이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되었다. 눈을 감아도 보였다. 검은 코트의 어깨선, 지수의 굳게 담은 입술, 짧게 흔들리던 눈동자. 속으로. 내가 조금만 빨랐다면 아니, 내가 애초에 이 길로 끌어들이지 않았다면. 생각은 끝이 없다. 끝이 없다는 건 답이 없다는 뜻이다. 나는 방 안에 틀어박혀 낮에도 커튼을 치고 지냈다. 낮빛이 들어오면 세상이 너무 또렷해져서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밤이 되어서야 숨을 돌릴 수 있었다. 나는 결국 라디오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전원을 켜는 순간조차 겁이 났다. 마치 내가 다시 금지된 세계로 발을 들이는 것 같았다. 치지직. 잡음이 흐른다. 처음엔 아무 의미 없는 소리였다. 하지만 귀가 익숙해질수록 그 안에서 리듬이 느껴졌다. 음악.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멜로디. 속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저 어딘가에서는 사람들이 노래를 듣고 있겠지. 그 생각이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다. 나는 눈을 감고 소리에 집중했다. 그러다 문득 잡음 사이로 사람 목소리가 섞인다. 오늘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호가 약해 문장이 끊긴다. 이름을 불러주세요. 나는 숨을 멈춘다. 속으로. 착각일까? 나는 볼륨을 아주 조금 올린다. 당신의 이야기를. 그 순간 스피커에서 아주 짧게 들려온 단어 하나. 지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나는 몸을 앞으로 기울인다. 귀를 라디오에 바짝 댄다. 지수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하지만 그 다음은 잡음에 묻힌다. 속으로. 이건 우연일까? 아니면 내가 미쳐가고 있는 걸까? 나는 라디오를 끄지 못한다. 손가락이 굳어버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간다. 지수가 외부와 연결될 가능성. 보이부 조사 중 흘러나간 정보. 아니면 단순한 동명이인.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지수는 살아있다. 그 확신은 논리보다 강했다. 다음 날 나는 비단길의 연결책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짧은 암호문. 잡음 속 이름 확인 필요. 답장은 늦게 왔다. 위험. 요즘 감시 심함. 움직이지 마. 나는 휴지를 구겨버린다. 속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밤이 다시 찾아온다. 라디오를 켠다. 이번엔 더 선명하다. 여기는 자유주파수. 잊힌 이름들을 부릅니다. 나는 숨을 삼킨다. 지수. 이번엔 분명했다. 누군가 내 세계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린다. 웃음이 섞여 나온다. 속으로. 살아있어, 지수는 살아있어. 하지만 동시에 공포가 밀려온다. 누가, 왜, 어떻게? 그 질문들이 나를 잠식한다. 며칠 뒤, 낯선 쪽지가 문틈에 끼워져 있다. 대동강 하류. 딸 없는 밤. 글씨는 투박하지만 익숙한 필체다. 비단길. 나는 쪽지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서 있었다. 가야 할까? 가지 말아야 할까? 지수가 떠오른다. 그 눈빛. 오지 마.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이번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구할 수 없다. 딸 없는 밤, 나는 대동강 하류로 향한다. 강물은 검게 흐르고 바람이 차갑다. 그늘 속에서 누군가 모습을 드러낸다. 후드로 얼굴을 가린 남자. 라디오 들었나? 그가 묻는다.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 신호, 우연 아니다.
심장이 세게 뛴다. 그럼 지수는? 그는 잠시 망설이다 말한다. 조사 중이야. 아직 살아있어. 나는 다리가 풀릴 뻔한다. 하지만 오래 못 버틴다. 보이부가 비단길을 통째로 털려고 한다. 그 말은 곧 사형선고처럼 들렸다. 속으로. 시간이 없다. 선택해야 해. 그가 말한다. 빠져나갈지, 끝까지 갈지. 나는 강물을 바라본다. 어둠 속에서도 흐름은 멈추지 않는다. 속으로. 나도 이제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 나는 고개를 든다. 끝까지 간다.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린다. 그럼 돌아갈 길은 없어. 나는 안다. 이미 오래전에 돌아갈 길은 사라졌다는 걸. 라디오의 잡음이 다시 귓가에 울린다. 지수의 이름이 내 선택을 밀어붙이고 있었다. 사람이 사라진다는 건 흔적이 지워진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흔적은 너무 많이 남는다. 말해지지 않은 이야기들, 멈춘 시간들, 그리고 아무도 꺼내지 않는 이름들. 지수의 오빠는 그렇게 사라졌다. 공식 기록에는 없다. 대학 명단에도 없고 주소지 변경 기록에도 없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하지만 지수는 늘 말했다. 분명 살아있었어. 그냥 지워진 거야.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야 이해한다. 대동강에서 만난 그 남자는 나를 낡은 창고로 데려갔다. 외벽에는 벗겨진 선전 문구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여기. 그는 바닥 판자를 들쳐 올렸다. 작은 철제 상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USB 몇 개, 낡은 메모지, 그리고 종이 한 장. 비단길의 초기 기록이다. 나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쳤다. 거기엔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익숙한 형식. 암호화된 약자, 날짜, 이동 경로. 그리고 그중 하나. 지수 오빠의 이름.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다. 그가 비단길이었어.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초기 멤버였다. 남쪽 영상 처음 들여온 사람 중 하나였지.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간다. 지수가 외부 정보에 집착한 이유. 아버지가 이상할 정도로 침묵했던 이유. 보이부가 이 사건을 깊이 덮으려 했던 이유. 모든 퍼즐이 맞춰진다. 속으로. 그는 단순히 사라진 게 아니라 조직의 씨앗이었구나. 그럼 왜 사라졌죠? 남자는 잠시 침묵하다 말한다. 그가 라디오 주파수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주파수? 외부 방송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다시 송출할 수 있는 장치. 내 심장이 멎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럼 지금 내가 듣는 그 신호는? 맞다. 그가 남긴 것이다. 나는 라디오를 떠올린다. 잡음 속에서 들리던 이름. 지수를 부르던 목소리. 속으로. 그건 우연이 아니었다. 보이부는 그걸 눈치챘다. 그래서 그를 지웠다. 죽였다는 말입니까? 남자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죽였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밖으로 나갔다는 소문은 있다. 그 말이 내 가슴을 세게 친다. 막. 지수가 그렇게도 알고 싶어 하던 세계. 지수는? 내가 묻자 남자는 고개를 숙인다. 아버지가 힘을 썼다. 조사는 끝났지만 강제 이주가 결정됐다. 나는 숨을 삼킨다. 평양을 떠난다는 건 사회적 죽음과 다름없다. 속으로. 이별이다. 그날 밤 나는 혼자 강변을 걸었다. 물 위에 비친 도시의 불빛이 흔들린다. 라디오를 켠다. 여기는 자유주파수. 사라진 사람들의 길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나는 작은 소리로 속삭인다. 당신이 맞습니까, 지수 오빠? 잠시 잡음이 흐른다. 그리고 천천히 음성이 이어진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억하는 한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는 눈을 감는다. 속으로. 당신은 아직 살아있다. 그 순간 깨닫는다. 이 주파수는 단순한 신호가 아니다. 사라진 사람들의 흔적이고 남아있는 사람들의 희망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 도시에서 가장 위험한 불씨이기도 하다. 며칠 후 지수를 몰래 만날 수 있었다.
강제 이주 전 마지막 면회. 지수는 이전보다 말랐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다. 라디오 들었어? 그녀가 먼저 묻는다.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내 오빠 얘기도 들었어. 지수의 눈이 크게 흔들린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살아있어, 밖에 있을지도 몰라.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내 심장이 먼저 무너진다.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그래도 난 못 가. 그녀는 미소를 지으려 애쓴다. 아버지는 날 놓아주지 않을 거야. 속으로. 이별이 다가오고 있다. 민호. 지수가 내 손을 잡는다. 너는 살아남아. 라디오도 비단길도 다. 나는 대답하지 못한다. 말이 나오지 않는다. 속으로. 나는 너 없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는 오래 말없이 앉아 있었다. 경비의 발소리가 다가오기 전까지. 지수가 자리에서 일어난다. 다음에 또 보자.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우리는 둘 다 알고 있었다. 그녀의 뒷모습이 문 너머로 사라질 때 나는 처음으로 이 도시가 너무 좁다고 느꼈다. 라디오 주파수처럼 나도 이제 이 경계 밖을 바라보기 시작했다.